평범한 돼지국밥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조폭이 건드린 그 중년 아줌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현주입니다. 한마디로 식당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여성.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헌병대가 출동하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언론이 들끓었죠. 과연 한 번의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정치권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를 구원한 의외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주는 오늘도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허름한 돼지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54살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상복 차림의 강현주는 그저 동네 아줌마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죠. 식당 주인 할머니는 강현주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연주 씨. 오늘도 왔네요. 평소 자리에 앉으세요. 강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식당에 다닌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강현주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동네 아줌마 정도로만 여기고 계실 뿐이었죠. 할머니, 국밥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강현주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곧 친구가 올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식당 문이 열리며 김상도가 들어왔습니다. 56살의 김상도는 강현주와 특전사 동기로 현재는 예비역 대령 신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연주야. 오랜만이다. 상도야, 앉아. 소주 시켰어. 김상도는 강현주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일 저녁 8시쯤이었는데도 식당에는 손님이 꽤 있었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일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주야, 저쪽 테이블 좀 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강현주는 김상도의 시선을 따라 그쪽을 슬쩍 봤습니다.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테이블 위에 주황색 스포츠카 열쇠를 올려놓고 과시하듯 흔들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저런 애들이 또 왔네. 식당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주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자주 와요? 요새 한 일주일째 거의 매일 와서 술 먹고 소란 피우고 가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강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국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 대화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터득한 습관이었죠. 형님, 이번 일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그럼 내가 누군데? 경찰서장이랑도 술 먹는 사이고 국회의원 비서관하고도 친해. 이 동네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역시 황 형님이라며 추켜 세웠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저런 놈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 동네를 우습게 보고 있어. 강현주는 묵묵히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우리끼리 조용히 먹고 가면 돼. 하지만 강현주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들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계산을 서두르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연주야, 우리도 빨리 먹고 나가자. 김상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강연주는 여전히 천천히 국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강연주의 내면에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챕터 2 문제의 발단 다리를 건드린 그 손. 황철구는 술잔을 비우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47살의 황철구는 최근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피해 이 지방 도시로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거칠었지만 술이 들어가자 더욱 제멋대로였습니다. 야, 이 동네 진짜 한적하네. 서울처럼 빡빡하지도 않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선 형님이 왕이나 다름없죠. 부하들의 아첨에 황철구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시선이 구석 테이블의 강연주와 김상도에게 머물렀어요. 특히 강연주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줌마 좀 봐. 혼자 소주 마시고 있네. 황철구는 피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이미 술기운에 취한 황철구를 막을 순 없었어요. 아줌마, 돼지국밥에 소주라. 오래간만에 한국적인 여자네. 황철구는 강연주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연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국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얼굴이 굳어지며 황철구를 노려봤습니다. 야, 누가 말 걸어주는데 대답은 해야지.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강연주의 허벅지 쪽으로 슬쩍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도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강연주가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강연주는 여전히 황철구를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숟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연주씨. 식당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기분 나빠? 웃어봐, 아줌마. 황철구는 강연주의 무표정한 반응을 보며 더욱 우쭐했습니다. 건드리면 금방 굴복할 줄 알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예상과 달리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이때 김상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알아? 김상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구는 김상도를 힐끗 보며 비웃었어요. 뭘 건드렸다고? 아줌마 다리 살짝 건드린 게 뭐 어때서? 꼰대 영감이 나서지 마. 꼰대? 너 이 새끼가. 김상도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강연주가 여전히 조용한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강연주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차가운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황철구는 그런 강연주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라, 아줌마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왜 남이 나서? 우리 좀 친해져 볼까, 아줌마? 황철구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강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연주가 처음으로 황철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황철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의 것과도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강연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누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황철구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해? 웃기지 마. 마지막 경고입니다.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강현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식당 안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의 변화를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동기였지만 이런 강현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황철구는 강현주의 기세에 눌렸지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바로 그때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당 앞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단정한 운동복에서도 다부진 체격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5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현주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했고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식당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강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연주 씨가 장군님이셨어요? 황철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하하, 뭐라고? 중장? 아줌마,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야? 황철구의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강현주의 분위기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줌마, 중장이면 나보다 센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황철구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강현주는 황철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군 장성에 대한 모독이자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웃기지 마. 살짝 건드린 게 성추행이야? 황철구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강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야, 이건 정치야. 괜히 큰일 만들지 마. 하지만 강현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겪어온 수많은 부조리와 모욕을 참아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현주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일군 사령부 헌병대 직통 번호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황철구는 강현주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신고해봐, 아줌마. 내가 경찰서에 몇 명 심어놨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일군 사령부 헌병대입니다. 전화 너머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육군 중장 강현주다. 즉시 출동 바란다. 상황 코드 3 비가이피 신변 위협. 추가 설명은 현장 도착 후 하겠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현주는 식당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황철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들 알아? 국회의원도 있고 경찰서장도 알지. 중장? 웃기지 마. 난 돈으로 다 해결돼.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김상도는 강연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헌병 때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나?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상도야, 나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강연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치며 수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왔지만 이런 식의 모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더 많은 차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어요. 황철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4대가 식당 앞에 일렬로 섰고 군복을 입은 헌병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황철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연주가 진짜 별 2개짜리 장군이라는 것을. 헌병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연주를 보고 바로 경례했어요. 육군 중장님, 헌병대장 김준석 소령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고생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고 군 간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연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병대장은 황철구 일행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일렬로 서십시오. 황철구는 이제야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국회의원 정진호 선생 알지? 그리고 이 지역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치는 사이라고. 헌병대장은 황철구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군 장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면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죠. 황철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뒷배경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 오해야, 오해. 나는 그냥 인사하려고 했던 거라고. 성추행이 아니야. 그럼 왜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까? 김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황철구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황철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황철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정 의원님? 아, 예.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요. 황철구는 전화를 받으며 강연주를 노려봤습니다. 몇 분 뒤 통화를 마친 황철구는 다시 당당해졌어요. 야, 아줌마. 정진호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신다고 하네. 너 진짜 큰일 났어. 강연주는 황철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헌병대장에게 말했어요. 소령, 체포해라.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로 이송하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헌병들이 황철구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철구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아, 너희들 정말 후회할 거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하지만 헌병들은 개의치 않고 황철구 일행을 차에 태웠습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기 헌병차 좀 봐. 무슨 일이야? 조폭들 잡혀가는 거야? 아까 그 아줌마가 장군님이래.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강연주는 식당 할머니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연주씨. 아니, 장군님. 오히려 고마워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김상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제 시작이야. 저놈이 말한 정진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까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당한 걸 그냥 참으라고?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온 온갖 시선과 편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연주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들이 언론에 이상하게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상도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식당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인터넷에는 조폭과 투스타 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는 왜곡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 장군이 사소한 시비로 헌병대 동원, 군의 사적 이용 논란.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나? 강현주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정당했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현주 중장님, 장관님이 즉시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강현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선 강현주는 냉랭한 분위기를 즉시 느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성호는 책상에서 신문들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강 중장, 이게 뭡니까?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다 당신 얘기예요. 신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헌병대 사적 동원 논란, 과잉 대응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조폭과 여군 장성의 충돌. 진실은? 장관님, 저는 정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장성에 대한 성추행과 모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현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박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헌병대까지 동원했습니까? 일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일 아닙니까? 군인에 대한 모독은 군이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요? 강 중장, 지금 정진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요. 군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말입니다. 박 장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주도 따라서 앉았어요. 장관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당신이 부하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진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군의 권력 남용에 대한 폭로라고 하네요. 강현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정당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관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기 발령 내리겠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언론 접촉은 금지입니다. 강현주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대기 발령을 받게 된 거였어요. 국방부를 나서는 강현주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는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정진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강현주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강현주 중장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성추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질문하자 정 의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연 그게 성추행인지 의문입니다. 황철구 씨는 단순히 인사를 하려다가 실수로 스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헌병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죠. 강현주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을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주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를 둬야겠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기 영희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현주는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어요. 김상도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예비역이라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 괜히 나까지 엮이면. 상도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연주야, 현실을 봐.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강현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여자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헌병대까지 부르는 게 정상이야? 조폭도 나쁘지만 권력 남용은 더 나빠.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군인 모독하는 조폭을 왜 감싸나? 여성 장군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강현주는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불리했어요.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치 강현주가 죄인인 것처럼 대했어요. 왜 하필 헌병대를 불렀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까지 소집되는 사태가 됐잖습니까? 강현주는 하루하루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강현주는 집에서 홀로 방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거리를 두고 있었고 변호사마저 승산이 없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강현주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고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현주는 언론사 기자일까봐 걱정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현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기억났어요. 아, 송기철 사장님? 3년 전 그때. 맞습니다. 장군님이 저희 회사 직원들 구출해 주셨을 때요. 송기철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3년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강현주가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직원 6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장군님 덕분에 아이들 아버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송기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장군님, 요즘 뉴스 보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송기철은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현주는 놀란 눈으로 그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식당 CCTV 영상이에요. 그리고 황철구가 정치권과 결탁한 증거들도 있어요. 강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장군님,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황철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정치권과 손잡고 장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송기철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식당의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어요. 황철구가 강현주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성추행이에요. 실수로 스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강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식당 주인이 이 영상을 주겠다고 했나요? 처음엔 무서워서 안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도와야 한다고요. 송기철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황철구와 정진호 의원의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황철구 부하 중 하나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이 황철구에게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장군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송기철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황철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황철구가 지난 3년간 정진호 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준 돈이 총 15억 원이에요.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죠. 강현주는 서류를 보며 점점 흥분됐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송기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3년 전 저희 직원들이 납치됐을 때 기억하세요? 외교부에서는 민간인이라 어렵다고 했고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된다며 외면했어요. 강현주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한국 국민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장군님 혼자서 내가 책임진다며 구출 작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라도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현주는 송기철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사장님, 하지만 이 일에 휘말리시면 사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군님, 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아빠가 영웅을 도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강현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자신이 군인의 책임을 넘어 사람으로서 맞서야 할 싸움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는 군의 명예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현주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어요. 가슴에는 수십 년간 받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강현주 중장, 당신은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사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성추행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황철구 씨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진호 의원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원님, 증거가 있습니다. 강현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정진호 의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은 사건 당일 식당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황철구가 고의적으로 제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감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철구가 강현주에게 다가가 고의적으로 손을 대는 모습이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이것은 정진호 의원이 당황하자 강현주는 계속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보시죠. 황철구와 의원님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 여자 장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걱정 마.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요리해 줄게. 감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정진호 의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걸? 의원님,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원본이 맞다고 나왔어요. 강현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철구가 의원님과 주변 인물들에게 지난 3년간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입니다. 총액이 15억 원입니다.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국정감사장 위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 중장님,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거에 구출한 민간인 분이 양심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어요. 강현주는 송기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해외에서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한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은 숙연해졌어요. 의원님들, 저는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강현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모독을 받았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이것마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도 국민입니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 중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강현주는 국방부 장관이 앉은 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현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과 국민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끝나자 기자들이 강현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진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조폭과 정치권 유착 의혹 파문 확산, 강현주 중장,
정당한 대응이었나? 여론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네. 여성 장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치인들이 조폭과 손잡고 국민을 우롱했네. 일주일 뒤 검찰이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을 구속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연주의 대기 발령을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 달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15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 넘었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10명이 넘었어요. 언론은 정치권 대형 비리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황철구와 그 부하들은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군인 모독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됐어요. 특히 황철구는 추가로 폭력 조직 운영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서 중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와 함께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도 하나둘 꼬리를 내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세요. 국방부에서 강연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썽꾸러기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성호 국방부 장관도 강연주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강 중장,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장관님,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강연주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언론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국민의 별이라며 강연주를 재조명했어요. 강연주 중장,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 부패 정치권에 맞선 여성 장군의 용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 하지만 강연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평범한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강연주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우리 딸한테 강연주 장군님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했어요. 군인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 혼내줘서 시원합니다. 강연주는 여전히 시장 골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장군님. 식당 할머니는 강연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장군님, 그땐 제가 몰라 배웠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강연주는 조용히 웃으며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강연주를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강연주 장군님이야? 진짜 평범해 보이시네.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같지 않아. 김상도도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연주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말렸구나. 상도야, 이해해. 너도 어려운 입장이었잖아. 아니야, 친구로서 끝까지 믿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김상도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주는 그런 김상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도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어. 그때 송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뉴스 봤어요. 정말 잘 되셨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장군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강연주는 송기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도움의 손을 내민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강현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현주 장군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장군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강현주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군대요? 쉽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장군님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강현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젊은 여성이 떠난 뒤 강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국밥은 그냥 맛있으면 되죠? 네, 할머니. 맛있으면 됩니다. 강현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단순했어요. 국밥은 맛있으면 되고 사람은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주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국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강현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강현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